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본연기를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인류 많고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십만 평방미터의 타일을 더 생산해서 대거조 전구들에 보내주는 자랑찬 위원을 세운 굴지의 건재 생산기지 철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8월 2일 천리마 타일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의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자면 공장이 전후 천리마 대건조 시기에 발휘된 영적 투쟁 정신이 나래줘야 한다고,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자리 잡고 있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 정신은 우리 인민이 지난 조국개방 전쟁 시기 발휘한 영웅적 투쟁 정신과 함께 위대한 시대 정신으로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주가 되시어 일도세워 주신 우리 공장이 앞으로 건설의 대본연기를 이뤄나가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접착제 직장, 타일 생산 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 타일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의 원료와 선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이 담보되는 여러 가지 용도의 타일들을 수요대로 생산 보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곳 공장의 기본 임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가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찾으셨던 우리 직장 포장작업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포장된 지함도 몸소 들어보셨습니다. 삼복철의 그날 우리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지함 안에 타일은 몇 장 들어가 있는가,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도 요하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고도 헤아려주시고 새로운 포장 방법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타일의 색깔과 규격을 다색화 다양화하며 우리민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모든 생산 공정들을 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품 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타일들과 기와들을 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이렇게 질 좋은 건재들을 마음 놓고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정말 보고 또 봐도 싫지 않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천리마 타일 공장은 굳었던 제지와 경제 파동에도 끝도 없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명실공히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애국 공장이며 볼수록 멋있고 쓸모 있는 공장이라는 감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의 구상에 따라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또 세우는 이런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라고, 앞으로 조선족도 새로운 천리마 속도를 창조해 나가라는 이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당중앙은 공장인 노동계급이 천리마 대거조 시기의 투쟁 기풍과 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공장의 노력 혁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지난 10여 년간 이곳 노동계급이 끊임없는 혁신적 성과를 안아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공장에서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 필요한 수많은 외벽 및 내벽 타일들을 거침없이 생산 보장했으며 오늘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139%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새로운 증산운동으로 월 생산 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장에 충성히 노력적 손물을 안고 들어설 인력 많고 인민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꾸리는 데 절실히 필요한 타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 여성의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으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목표 점령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국 여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인군을 시작했습니다. 답사인군 출발 모임이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압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답사인군 대원들이 백두산이로의 행군기를 힘차게 다그치며 혁명정신 무장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당 제구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선전선동활동의 기수 나팔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참관했습니다. 적외방 요든덜스를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답사 행군에는 전국의 여명 자식들에서 선발된 250여 명의 책임 해설 강사들과 적업선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적외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가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혁명선련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체득하여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에 대해 영광의 대회로 보천보 혁명 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투 지휘처와 경찰관 주재소 등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유리함 속에 버전된 밤 후대들에게 버려질 때 대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여기 완성한 이유는 우리 수령님의 차리고 있으니까 한 너희들 집에서 너희들이 위대한 수령께서 보천보 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주신 민족자존, 민족자주의 정신이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승하여야 할 귀중한 것이란 것을 잘 답사인군 대원들은 성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성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따라배워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세운 위온을 전하는 훈장과 메달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전쟁 로병 리원국 동지가 수여받은 국기훈장 제1급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철민 기자가 리용금 전승기념관 학술연구원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5,827번째로 수여한 이 훈장과 그 증서는 리원국 동지의 자손들이 수십 년간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2022년 4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 기증한 것입니다. 이 국기훈장은 리원국 동지가 854.1고지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수여받은 것입니다. 1952년 9월 22일 그가 속한 제45보병사단 89보병연대 1대대는 적들이 1년 동안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한 854.1고지를 단 40분 만에 점령했습니다. 러병 동지는 자기는 습격자원으로서 이 전투에서 누구보다 맨 앞장에서 조가점을 까부시고 또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무찔러서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공화국 영웅들인 신기철, 박원진 영웅을 배출한 이 전투에서 리원국 동지는 혼자서 적 화점 2개와 땅콩 1대를 까부시고 35명의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몸으로 그는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에서도 적 땅콩 9대를 파괴하고 80여 명의 적을 살상해서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52년 12월 8일 리원국 동지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습니다. 그가 세운 군공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리원국 동지는 생전에 자기가 세운 위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철, 박원진 영웅들에 대해서 그리고 군공 메달 하나 달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전우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늘 전우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줄에 훈장을 달고 있는 노인이 바로 리원국 로병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 훈장을 늘 달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군공보다 함께 싸운 전우들의 피와 위운이 더 많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전후에도 리원국 동지는 희생된 전우들의 핏값을 하겠다고 하면서 1957년까지 군사복무를 계속했습니다. 제대된 후에도 그는 영예군인답게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성실하게 일하다가 198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기자는 전승세대의 열렬한 애국심이 깃든 그 하나하나의 훈장과 메달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금 새겨봤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온 로병의 공헌과 더불어 빛나는 국기훈장 제1급과 그 중서는 전하의 나날을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 자기의 공로보다 쓰러진 전우들의 위훈부터 먼저 생각하며 한생토록 잊지 못해 하는 전승 세대의 도덕 우위리심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저국 앞에 큰 공을 세우고도 그것을 묻어두고 성실히 일해온 리원국 로병과 전우들의 위훈도 헤아려 그가 받은 국기훈장 제1급을 전승기념관에 전시하여 전승세대가 떠올린 저국의 명예와 전엄과 더불어 빛나는 그 공훈이 후세의 길이 전해지도록 했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 올리자 필승불피의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각지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창군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설비들의 생산 능력 개선과 새 제품 개발, 질제고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령군 식료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 사업에 주력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 정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이 준공해서 생산을 시작한 지난 1월에는 제품이 14가지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14종에 62가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공장의 새 제품 개발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한 새 제품들을 창안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한편 앞선 단위들의 기술을 따라 배우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의 경험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일반화해 나갈 때 모든 생산물들을 자기 지역을 대표하면서도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리온 가방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력 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업원들 모두가 참가하는 기술혁신 현상모를 통해서 우린 가공지구들만 새로 도입하면 새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능히 설비들이 성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상을 내려온 발기자에게만 내맡기던 정전이 틀거리에서 벗어나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을 인입시켰습니다. 결과 가공지구 제작 속도가 우선 빨라지고 구질도 보상된 것은 물론 생산자 대중이 기술혁신 사업에 너도나도 신심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3대 혁명 소조원들과 힘을 합쳐 전력관리 종합조정반을 새로 제작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보다 활력 있게 내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평성 학생 신발 공장에서 제품의 질 제고를 들어지고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이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등을 통해서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전문화를 실현해서 제품의 질적 담보를 마련하고 관리 일꾼들이 공정 검사원을 겸직하는 체계를 수립해서 공정별 기술적 지도와 품질 검사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태권도 애호가 경기 2025가 7월 30일부터 청춘고리 배구 경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여긴 전통 무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태권도 열풍이 세차게 일어본지는 속에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각지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태권도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경기 참가를 위한 도시균 예선 경기들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들의 이 경기 수준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시기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과정 안에서 배운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 참가자들은 평시에 연마한 태권도 기술과 경기 도덕 품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소외지구 학생소년공전 지도교원들의 경험 발표회와 교육과학 성과 전시회, 서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 졸라매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평양 학생소년공전을 비롯한 소외지구의 학생소년공전 지도교원들, 서조원들 1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도교원들 속에서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고 우수한 교편물들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 학생 소년들의 창조적 열정과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의 창안품, 창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경험 발표회와 전시회는 지도교원들 속에서 과외 교육 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서조원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착한 봉쇄와 야수적인 공격으로 가자지대에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7월 26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이 지역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수가 127명에 달했으며 그중 85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깡패들은 하마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는 구실 밑에 지난 3월 1일 가자지대를 포위하고 원조 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하여 가자지대로 향하던 화물 자동차 6,000대분의 원조 물자가 주변 나라들에서 얻어가도 못하고 있으며 가자지대에서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성원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피난민들과 부상자들로 1,000만 원을 잃은 병원과 학교들을 끊임없이 공습하고 있으며 얼마 안 되는 원조 물자를 미끼로 인도주의 물자 공급소에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총포탄을 퍼붓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으로 2023년 10월 1일 가자지대에서 살해된 팔레스티나인 수는 6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 수는 14만 5,87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유태복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기아와 살육이 범람하는 인간 생적으로 화한 가자지대의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스라엘 당국에 시급히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봉쇄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이징시에서는 며칠 동안 540mm 이상의 최대 강수량이 기록돼서 7월 28일 현재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30여 개 마을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30여 개 구역들에서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하북성 부평현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비 내림량은 24시간 동안에 375mm에 달했다고 합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4,600여 명이 안전한 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46,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물이 범람하면서 전력시설들이 파괴되어 수천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도로들이 침수됐으며 다리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